자, 이제 저희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논문이란 내가 알아가는 것을 기록한 거다. 기록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를테면 지식을 뽐내는 것, 뭐 이런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질문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예시냐면 지금 여기에 대한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자, 지금 뭐 펜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다. 만약에 파란색, 검정색, 빨간색이 있는데 색깔이 어떻게 조합이 될까요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이런 유형은 어떠냐면 자, 기록의 역사. 자, 인류의 역사상 기록이라는 것은 뭐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왔고 뭐 어떤 형태로 기록이 되다가 펜을 발견을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기록해 가는 거. 왜 그럴까가 있죠, 항상. why 퀘스천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과학적으로 발견해 가는 거. 발견의 과정을 기록하는 게 논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논문의 독자를 얘기를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읽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박사학위 소지자들이겠죠. 뭐 여기에서는 어떤 뭐 연구원, 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포함, 네. 교수님, 그다음에 뭐 등등등 전문가들이 산업 필드에 이런 전문가들이 읽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써야 되나? 라는 물음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쓸 때는 또 이런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나가는 아이, 뭐 비유하자면 중학교 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아이인가?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라고 합시다. 중학교 정도. 2분이나 아니면 어르신이라고 해서 어떤 뭐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청소년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나 내 글을 읽었을 때 이런 내용으로 아니면 이런 주제로 쓰는구나 는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읽는 것은 전문가라고 했죠. 여기에서 모순을 생각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해보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접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알고 있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아가는 것을 기록하는데 그러면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된다? 여기서 함의하는 게 뭐냐면 담백하게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일부 학문적인 속성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주술 부분이 있고 서술 부분이 있죠. 주어 이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문법 얘기하는 게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못하지만 비유를 하면 이게 있잖아요. 이런 주어, 서브젝트, 벌브. 우리는 이런 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비유를 드는 겁니다. 이게 점을 찍어야 돼요. 하나 문장이 나올 때마다 점을 찍고 길다 그러면 뭐 종이 기준으로 2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잘 못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지금도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참 뭔가를 썼어요. 한참 뭔가를 쓰고 나서 죄송해요.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즉 다시 말하면 하고 다시 얘기해요. 이거 왜 이렇게 쓰는지 아세요? 자기가 높은 확률로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 100% 이해되잖아요? 100% 이해되면 예를 들면 그 비유가 제가 이게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소가 우리가 되새김질 한다라고 하잖아요. 되새김질로 하는 게 우리 학문 용어로 하는 거 패러프레이징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되새김질해서 그래서 여기서 LLM부터 하지 말자. 처음에는 LLM을 조금 멀리하자. 여기서 이런 것도 연결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글을 100% 쓰게 되면 즉 다시 말하면 부분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 자기가 어렴풋하게 이를테면 구글에 있는 문장 하나 가져오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누군가 번역해둔 원서, 이게 원서라면 번역했던 서류들을 그냥 맥락 없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해가 안 돼. 나 뭐라고 쓴 거지? 그러면 지가 정리한다고 즉 다시 말하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저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안 돼. 자, 이게 들어가는 순간 담백하지 못하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물음표에 빠진다고요. 그러면 전문가도 사람이잖아요. 또 글이 이상하네. 이런 지적을 저도 가끔 논문 심사위원을 합니다. 학술지에서. 크게 크게 대세에 지장 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정말 나중에 이 논문이 너무 형편없다 싶으면 이런 것도 저는 얘기를 해줍니다. 인신공격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막 인신공격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좀 상처를 받았던 적도 있는데 강해졌습니다. 아무튼 담백하게 글을 써라 라는 것이 이런 말입니다. 중학생 수준의 중학생들이 읽어도 아니면 어르신들이 읽어도 이런 내용으로 쓰는구나 라고 알 정도로 하려면 이런 뽐내는 거 하면 안 되고 알고 있는 거 이상하게 나열해도 안 되고 만연체도 안 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된 글을 베끼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알아가는 것을 담백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자, 기록을 하는데 그거를 다루는 영어로 하면 deal with겠죠. 그냥 써보고 싶었어요. 다루는 주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읽잖아요. 여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담백한 서술. 왜냐면 알아가는 것을 기록하는 거니까. 나의 에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전문적인 내용.
여기 함의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적인 그 필드에서 이게 더 깊숙이 들어가려면 관점이 생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관점. 이건 어디서 생긴다고요? Y 퀘스천에서 생깁니다. 전문적인 내용을 다뤄야 된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논리를 봅니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의 설득 과정을 봅니다. 이게 심사위원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써오거나 이렇게 써오면 요거 알려주느라고 이런 거 못하고 리젝 줄 수도 있고요. 대폭 수정이라고 마음이 아파서 예전에는 대폭 수정이라고도 해봤는데 서로 괴로워요. 이 내용만 즉 다시 말하면 이 많아졌어. 그런 게 아닌데 그거 하라고 대폭 수정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리젝을 주는 이유도 좀 친절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옛날처럼 뭐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소한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 담백하게 쓰자.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자. 왜냐면 애초에 독자는 기본적으로 전문가이고 근데 이들도 사람인지라 어떤 글쓰기 담백하게 써야 되는데 그 기준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다. 중학생들이 읽어도 어르신이 읽어도 담백하게. 그러면 주술 구조가 단순해야 되고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글쓰기 이거 배우는 거예요. 글쓰기.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한 글은 이런 말 안 합니다. 되새김질을 잘하자.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때 LLM을 쓰면 안 된다. 내가 한번 알고 나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좀 복잡한 개념이지만 저도 이거 계속 쓰면서 좀 조율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주제를 다룰 수 있어?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다가 전문가한테 쓴다면서 나도 전문가인 척 해야 좀 디펜스가 되지 않을까? 그럴 때도 있었는데 핵심은 담백한 글쓰기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쓰는 것. 그걸 하려면 나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Y 퀘스천에서 나오고 알아가는 것을 기록하는 게 논문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